최근에 거래량 추세가 변하고 있죠. 상승폭 많이 줄어들고 있고 점점 더 수도권에서 지방 쪽으로 가고 있다. 거래량 자체가. 왜 그렇게 될까요? 지금 핵심 지역이 가격이 비싸고 그러니까 사지 못해서 여러 개 떨어지는데 집값은 계속 올라간다는 심리는 남아있으니까 지방으로 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정부까지도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건 정말 끝물이란 이야기고 의정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평대가 10억 돌파했대요. 경기 외곽. 매매 가격 변동률 중에서 의정부도 8.46%로 꽤나 높게 상승하고 있다. 경기도 아파트값 1년 새 건축 과거 이야기하고 있죠. 6월 이유가 불장이었죠. 왜 불장이었어요? 3월, 5월에 금리를 대폭 내렸기 때문에 영끌 안 되던 사람들 이들이 영끌이 가능해졌다. 집값이 너무 비싸죠. 서울이나.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 풍선 효과라는 말을 이용해서 비규제 지역을 많이 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규제 지역 늘어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 최근 상승폭이 떨어지면 1년치를 갖다 놓든가 3년치를 갖다 놓든가 가장 입맛에 맞는 걸로 갖다가 쓴다. 보통 이렇게 하죠. GTX 노선 따라 아파트 값이 고공행진이래요. 개통시기 지연 등 우려도 GTX 노선 언제 계획됐어요? 이미 개통이 됐으면 그냥 개통이 됐구나 이 정도였을 텐데 개통이 된다 그러면서 개통되면 엄청나게 뜰 것이다. 이미 그 개통의 수혜 가격 이상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띄운 거죠. D노선도 마찬가지고 의정부면 보통 요 북부 쪽에 노원구나 이쪽에 출퇴근을 많이 하시죠. GTX 이런 거보다는 수도권 지하철을 연장한다든가 이런 게 실수요들한테 훨씬 좋은데 GTX는 가격 띄우기가 좋죠. 길게 가니까 한 번에 강남 간다. 강남 연결되면 무조건 비싸다.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거죠. 5호선 연장, 김포 이런데 그게 핵심인데 GTX D 때문에 뜬다.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를 한 거잖아요. 의정부도 마찬가지죠. 지금 의정부 넘어서 이제 양주 쪽으로 가고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양주 이후에는 또 저기 연천이나 이런데 띄우려고는 하겠죠. 비규제 지역이니 하면서. 매매 가격 지수 변동폭 어때요? 이렇게 되고 있다가 차츰 줄어들더니 지금 요 정도까지 상승폭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1년치 갖다 쓰고 있는 거죠. 전세 마찬가지고. 사실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더 빨리 뛰는 게 말이 돼요? 의정부는 보통 실수요들이 원래 많이 살던 곳인데 지금 투기 수요들이 마구 들어가고 있죠. 220 이후에 비규제 지역으로 들어간다. 그러다가 이제는 다른 곳이 너무 올랐으니까 저평가다 하면서 들어가고 있는데 나중에 안 팔리죠. 저 가격에. 매매 거래량도 보면 어때요? 계속 감소 중이죠. 그래도 많은 편이에요. 경기도에서. 왜? 아직 저렴하다? 저평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막상 진짜 의정부까지 가보시면은 생각보다 교통이 불편하다. 그러니까 교통망이 아직 확충되지도 않았는데 GTX 가지고 가격만 띄우고 있더라. 결국엔 내려가지고 서울 지하철 타야 되죠. 강남까지 출퇴근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테고. 지금 실수요들 조금 편해지는 그런 걸 가지고 무조건 강남 연결된다고 하니까 가격 오른다. 그러니까 GTX B가 다른 노선보다 호도가 덜했죠. 강남 연결이 안 되니까. D도 그랬었고. 하지만 크게 도움 안 된다. 차라리 1호선 외에 다양한 지하철 연장이나 혹은 도로 개편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법인들이 팔아치우고 있다. 의정부 같은 경우는 실수요도 많이 샀을 거예요. 그런데 의정부는 아직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마음에 지금이라도 빨리 사야지 더 오를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런 상황이죠. 매매 거래량 보면 어때요?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이제 왜? 여기도 이제 너무 비싸죠.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핵심은 서울 사는 사람들이 저기 가서 이제 사진 않아요. 규제 지역 지정되고 나서 줄었다가 지금 그 뒤에는 실수요들이 어느 정도 따라 붙었을 것이다. 그런데 실수요들이 사기에도 이제는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드니까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매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매 같은 경우도 거의 1200건이 늘었으면 한 75% 정도 늘었죠. 전세는 거의 2배고 월세만 좀 줄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매매 전세가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자, 월세가 줄고 전세가 늘었다는 것 그만큼 갭투기도 꽤나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세가 올린답시고 전세가 올렸다가 전세가 안 나가고 있는 집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금쯤 차익 실현하고 빠지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안 사주고 있다. 인구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죠. 근데 어디서 많이 왔어요? 노도강이죠. 노도강을 너무 띄워놓으니까 실수요들이 밀려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서 또 양주로 밀려나고 있다. 여기가 이제 더 이상 서울에서 밀려서 살만한 저렴한 동네가 아니라 너무 올랐다. 여기도 더 이상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거죠. 보면은 쭉 오르다가 멈추고 이런 거 최고가 하나 찍어놓고
떨어지고 있는 추세죠. 전반적으로. 그런데 매물만 이러고 있죠. 즉 이런 매물들은 금매가 없다. 금매 아닌 건 안 팔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금매도 사면 안 된다 사실은. 다른 데 보면 어때요? 밀락동 역시 오르다가 떨어지는 추세죠. 고가거래 한 건 나오긴 했지만 여기도 오르다가 멈췄죠. 3월 이후 거래가 없다. 떨어지는 추세였고, 하지만 매물은 항상 비싸게 남아있다. 이런 것들 안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물이 쌓이는 거죠. 지금 왜 저렇게 안 팔리는데도 불구하고 호가를 높게 내놓느냐, 그래야지 집값이 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다가 점점 더 정말 급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때까지 사냐 안 사냐, 그러면 아마도 한 6월쯤에 또 호도에서 사자고 할 것이다. 그런데 7월부터 DSR 규제에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수요가 줄어들죠. DSR 막차 타자 해가지고 6월에 반짝할 수 있다. 근데 그런 것에 넘어가면 안 되겠더라. 청년층 뭐 90% 해준다고 해봅시다. DSR 40%에 다 걸리는데 LTV 90% 해준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수요가 없어요. 안 사주면은 매도자가 급해지죠. 그런데 아직까지 계속 오른다는 심리 조장에서 오르고 있고 7월 이후에도 그런 심리는 남아있을 것이다. 다만 그때는 심리는 남아있는데 못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금괴를 사고 싶어요. 나한테 20만원 있는데 금괴가 20만원일 땐 살 수 있었는데 금괴가 200만원이 돼버렸다. 그러면 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못 사는 거죠. 의정부 역 가격이 이 정도에서 계속 멈추고 있죠. 이런 거래는 다운 거래죠. 이런 곳 같은 경우도 역시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한번 다운 거래 조사는 들어가 봐야 되겠더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전반적으로 거래량 자체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입주도 계속 예정되어 있습니다. 분양, 입주 많은 곳들을 띄우려고 그러죠. 분양 많은 곳들은 당연히 건설사 돈 많이 벌게 해주기 위해서이고, 입주 많이 들어오는 데는 항상 전세 문제 생기니까 그 전에 사람들 빨리빨리 박아넣어서 집값 안 떨어지게, 전세 문제 터지기 전에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과거의 수원이나 최근 인천 이런 곳들이 그렇다. 의정부도 마찬가지죠. 올해도 아직 3,000세대 정도 남았고 내년에도 아직 3,000세대 정도 남았더라. 23년, 24년은 계획이 다 나온 건 아니니까. 분양도 올해 5,000세대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많아요. 저걸 왜 비싸게 주고 사냐. 그렇다고 분양가가 너무 비싸게 나오면 그것도 굳이 분양받을 필요 없겠죠. 분양가 띄우기 들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분양가 자체도 말이 안 되죠. 재건축 조합 들어가 보면 어때요? 정직한 재개발을 모임이 정직하지 않았죠. 조합 집행부를 몰아내기 위해서 타 재개발 업체로부터 돈 받아서 그걸로 밀어내고 했다. 즉 뒷거래들이 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특정 업체에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가 올라가요? 분양가 올라가죠. 분양가 올려서 본인들이 손해볼 짓을 안 한다. 조합원들. 특히 저런 식으로 검은 돈 거래하는 조합원들 보면은 조합장과 집행부가 많이 남겨먹든가 아니면 조합 전체적으로 남겨먹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보통은 집행부가 많이 남겨먹고 그 집행부들이 남겨먹는 것을 다른 조합원들이나 수분양자한테 떠넘긴다. 그러면서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7월 이후에 DSR 규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양 자체도 받기가 쉬워지지 않겠죠. 나중에 입주 고려해 봐야 되는데, 지금 분양받으면 23년에 1억 이상 모든 대출에 대해서 DSR 규제 40%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극복할 정도로 충분히 돈을 버는 사람이 의정부에 가 있겠냐.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죠. 의정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보통 그 정도의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보통 서울, 강남이나 이런 중심지 쪽에 모여있죠. 내 집 마련을 멀리 가서 하겠느냐. 출퇴근 고려하고 이런 거 해봤을 때. 결론, 의정부도 오를 만큼 올랐다. 강남에서 보통 마용성 갔다가 강남 마용성에서 다른 쪽으로도 빠지지만 노도강으로 갔다가 노도강에서 지금 의정부, 그 다음에 양주로 빠지겠죠. 이런 형식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의정부에서 양주로 빠지고 있는 추세로 보시면 되겠죠. 슬슬. 그리고 지금 거래량 떨어지고 있고 법인들 열심히 처분하고 있죠. 결국에는 6월쯤에는 한 번 더 띄울 거다. 근데 넘어가시면 안 되더라. 왜냐면은 항상 빠질 때 회기 수요가 늘어나는데, 문제는 북쪽으로 빠진 인구들은 대부분 진짜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나중에 회귀하게 될 때 수요가 급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거기다가 또 양주도 아주 버릴 수가 없는 게 옥정이나 회천지구 들어오면서 오히려 의정부보다 더 선호하게 되시는 분들이 회귀를 한다면은 양주에서 버티다가 서울로 갑자기 회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의정부가 많이 뺏길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